안녕하세요. 복잡한 정세 속에서 여러분의 지갑에 진짜 도움되는 정보만 쏙쏙 골라드리는 머니마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집을 팔면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 10년을 모아 마련한 아파트 팔았더니 세금만 4억 원. 믿기 어렵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벌어질 일입니다. 1989년 도입 이후 35년간 유지된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폐지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내 자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4월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시장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습니다. 불씨는 범여권의원 10인이 지난 4월 8일 공동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세액공제 체계로 전환하자는 내용이었죠.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8일 자신의 X계정에서 직접 글을 올려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이후 4월 24일 베트남 순방 중에서도 재차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개편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이를 투기 권장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야당과 시장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오랜 기간 1주택을 지켜온 실거주자의 핵심 세제 혜택이기에 폐지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1989년 도입된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이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구조를 먼저 짚겠습니다. 현행 제도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이하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입니다. 12억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 10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대해 연 4%씩 최대 40%, 10년 이상 실거주하면 거주기간에 대해 추가로 최대 40%를 공제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엔 보유기간 공제 최대 40%만 적용됩니다.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폐지됩니다. 둘째, 신규 조항 제90조 2항 장기보유세 공제액이 신설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최대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은 평생 한 번,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반복적인 갈아타기를 통해 장특공제를 계속 활용해온 구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공제 한도를 2억 원으로 한 번 모두 쓰지 못할 경우 자녀 공제액을 이후 양도 시점으로 이월할 수 있는 장치도 포함했습니다. 넷째, 경과 조치가 핵심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완료하면 현행 장특공제를 적용됩니다. 2027년 이후 양도분부터 새 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되므로 매도 시점 하나로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폐지 로드맵도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방안으로 6개월 시행 유예, 이후 6개월은 절반 폐지, 1년 후 전면 폐지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세액 부담의 변화입니다. 신한은행 우병탁 전문위원이 제시한 검증된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자 세부담 급증, 조건, 취득가 20억이 양도가액 40억으로 늘었을 때 10년 보유와 거주, 현행 장특공 80% 적용, 양도세 9,406만원. 개편 후 세액공제 2억 원 한도 적용, 양도세 약 3억 9,923만원. 결론적으로 세금이 약 4.2배가 급증합니다. 사례 2. 중저가 1주택. 오히려 유리합니다. 조건, 양도가액 15억 원, 취득가 7억 원, 10년 보유 거주,
현행은 약 348만원, 개편 후 2억 원 한도 세액공제 적용 시 사실상 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저가 구간은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듯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중저가 실거주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프랑스, 미국, 선진국들과 비교해 한국 부동산 양도세 실효 부담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개편 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아직 발의 단계이고 민주당도 당 차원의 공식 추진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편은 시장 심리에 먼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가주택 장기 보유자 12억 초과 3년 내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경과 시점이 핵심 변수입니다. 이 시점 이전에 잔금을 완료하면 현행 장특공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급매 시장 충격을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매도는 금물입니다. 세무사와 함께 현행 세율의 예상 세액과 개편 후 세액을 비교 시뮬레이션한 뒤 매도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세요. 2.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 대통령이 직접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공식화한 만큼 이 그룹이 가장 직접적인 개편 대상입니다. 법안 확정 전까지라도 실거주 전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입니다. 거주기간이 세액공제 산정에 계속 유리하여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 갈아타기 반복 전략을 써온 다주택 고가 1주택자. 개편안의 생애 1회 한도 조항이 직격탄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팔 때마다 장특공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 한 번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 상속 전략의 실효성을 세무사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하락기나 유예 기간을 활용한 잔여 증여, 취득가액 높이기 전략도 검토 가능합니다. 넷째, 은퇴 후 자산관리를 계획 중인 고령 1주택자.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운사이징을 고민하고 있다면 경과 시점인 2026년 말 이전에 실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도보다 보유를 택했다면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안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속 후 자녀의 보유세 부담을 사전에 논의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개정안 적용이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권은 일반 주택과 다른 세무 구조를 갖고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에 파급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짚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론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매물이 출회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반대론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매물 잠김입니다. 세 부담이 커질수록 집주인들이 팔지 않고 버티는 요인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안 발의 이후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는 약 19,000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그중 85.5%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현장의 중개사들도 갑자기 사라지면 내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전합니다. 반면 정부는 단계적 폐지로 매물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면 오히려 거래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중기적으로는 전세시장의 불안 확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에 약 23,000건 대비 33.6%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장특공제 폐지로 보유 심리가 강화되고 투자형 주택 매물이 줄어들면 임대 공급 감소와 월세 전환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똘똘한 한 채 현상과 심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찬성론은 세제 혜택을 조정으로 고가주택 집중 투자 유인이 줄어들어 자산 쏠림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는 오히려 강남 등 선호지 핵심 매물이 더 줄어 가격이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은
장특공제 역진성 문제가 해소되어 공감하는 부분이며 취득세, 보유세 등 다른 부동산 세제와 함께 통합 설계해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명목 차익과 과세 부담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은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닙니다. 부동산 세제의 패러다임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지만 7월 세법 개정안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 첫째,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취득가액, 양도 예상가액, 보유 거주 기간을 정해 예상세액을 시뮬레이션 하세요. 현행과 개편 후의 수치를 비교해봐야 실질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둘째,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경과 시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세요. 이 시점 전후로 매도 타이밍에 따라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12억 원 초과 주택을 3년 내 매도할 계획이었다면 지금 바로 세무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세요.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이 선택지가 가장 넓은 시점입니다. 정보를 먼저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변화하는 세제 환경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향성 자체는 맞습니다. 35년간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된 혜택 구조, 언젠가는 손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속도와 설계가 문제입니다. 10년을 실거주한 평범한 1주택자와 투기 목적 보유자를 같은 잣대로 재단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세금에 소급이 안 되지만 시장 심리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법안 확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지금 선택지가 가장 넓은 시점입니다. 내 집 하나가 노후 자산의 전부인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계기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금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알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알뜰한 지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